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안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이 캡스톤 파트너스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캡스톤 파트너스는 벤처 캐피탈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상장한 이래 신저가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벤처 캐피탈은 과연 어떤 점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금일 시장이 좀 안 좋은 흐름을 가져갔었어요. 이 캡스톤 파트너스가 그러면 영향이 갔을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캡스톤 파트너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캡스톤 파트너스 어떤 점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영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려보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복기 형식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캡스톤 파트너스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느냐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에 인수합병 그리고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펀드와 마찬가지로 개인기관, 정부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기서는 캡스톤 파트너스가 될 수가 있겠고 여기는 자금들을 모두 모아서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 캡스톤 파트너스가 스타트업들에게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실 이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에 대해서 상당히 용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점이 있거든요. 왜냐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벤처 캐피탈의 뉴스를 한 번씩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어느 기업에게 투자를 했는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느 기업에게 뭐 시리즈 B에 해당하는 투자를 진행을 했다, 뭐 시리즈 C에 해당하는 투자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리즈 B, 시리즈 C의 뭐 이런 용어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시리즈 C 같은 경우 스타트업들이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서 받는 투자 단계이고 사실 이 시리즈 A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들이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이고 시리즈 C 같은 경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지만 뭐 더 나아가서 D, E까지 받는 기업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시리즈 투자를 통해서 스타트업들은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캡스톤 파트너스가 벤처 캐피탈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를 했고 어디를 XT할지가 상당히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 대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돋보기 모양 클릭을 하시면은 캡스톤 파트너스라고 칠 수가 있거든요. 치시고 나서 검색을 딱 누르시면은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한 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라고 해본다면은 캡스톤 파트너스가 여태까지 투자했었던 회사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해본다면 직접적으로 이 캡스톤 파트너스가 나중에 엑스트 할 시 어느 정도 매출적으로 이익을 남길 수 있을지 예상이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함께 살펴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사실 시장 관점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오늘 코스닥이 약 2%까지 빠지면서 그거에 관련해서 상당 종목들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황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 코스닥을 보시면 오늘 약 한 2% 정도 빠진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일본이나 중국, 이 아시아 증시는 어느 정도 탄탄한 흐름을 좀 보여준 바가 있었거든요. 오늘 흐름은.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시장은 이 코스닥이 마이너스 2%까지 빠지고 코스피는 0.8%까지 빠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시장에 대한 관점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이 코스닥의 영향을 받아서 이 캡스톤 파트너스의 주가에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빠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예상을 해 보건데 이 미국의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미국의 금리가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니케이나 일본이나 뭐 상해 쪽 증시가 하락세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정상인데 이 우리나라 장만 하락한 점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설명력은 좀 사실 한계가 있어 보이고 이 두 번째로 이 트럼프 당선 리스크죠. 사실 저번 주 금요일 날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이 대선 토론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 바이든이 사실 트럼프의 대응을 잘 못했었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설마 당선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었었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도 있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내년에 금투세가 시행이 되죠. 뭐 정확하게는 이 22대 국회가 9월에 열리는데 이때 민주당에서 금투세를 확실하게 밀어붙이겠다라는 얘기가 좀 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영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복합적인 상황이 얽히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빠진 모양새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캡스톤 파트너스 주가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캡스톤 파트너스 차트를 좀 보시면은 오늘 또 신저가가 나온 부분이 있었어요. 3,425원 이 신저가가 나오면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다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만약에 이 캡스톤 파트너스가 투자했었던 뭐 리튼이라든지 이 디백스 관련해서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한 차례 반등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너무 많이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상승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증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캡스톤 파트너스 주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것이 좀 궁금하다라고 해주시면은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만약에 아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모르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서치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